언제나 그렇지만 한국 축구는 스포츠가 아니라 드라마입니다. 그것도 거의 억지 수준의 미친 반전을 항상 마지막에 터뜨리며 시청자들을 지옥에 한 85분 동안 푹 담궈 놓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급발진하며 천당으로 쏘아 올려주는, 그러니까 아주 더운 여름날 살짝 살얼음 낀 시원한 생맥주의 첫 모금 같은 끝내주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경기를 앞둔 상태에서 앞서 방파제가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게 아시아 최초로 16강 2회 연속 진출 기록을 세운 것이라며 여기저기에서 어째서 일본 축구가 강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축구와는 그 수준 자체가 다른 것인지 앞다투어 비교하는 글과 영상들이 올라오며, 이거 뭐 분위기가 마치 당연히 우리는 이번에 16강 이미 탈락한 거고 일본은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하게 인정했던 축구 초강국인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우러러보는 모습을 보며 막 화가 났는데, 그때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 공격수 최정방 마무리 킬러이자 12번째 선수이며 은혜 입은 까치가 흥부에게 박씨를 가져다 주듯 이번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에게 사죄의 자살골을 선물하며 자신의 과오를 씻으려던 돌아온 탕아 호날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번 영상 때 세 가지를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르투갈을 잡고 16강으로 갈 것이며 날두가 우리에게 한 골을 도움을 줄 것이고 끝으로 이제 거의 다 해동된 냉동인간 터미네이터 황희찬 선수가 무서운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모든 걸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불과 5분 만에 한 골을 먹어버리자 오직 이 경기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저를 빼고는 모든 축구 팬들이 크게 놀라면서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경기를 가구절입 노예가 되어 노동을 하느라 등 뒤에 있는 상상의 눈으로 경기를 시청해야 해서 그 멋진 경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한 결과 이번 경기 때에는 다행히도 전국 노예자랑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당당한 자유인의 신분으로 치즈 크러스트에 페퍼로니와 추가 치즈 토핑까지 얹은 아주 사치로운 피자까지 미리 딱 준비해 놓은 상태로 경건한 마음으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물론 우리 날두가 깔끔하게 자살골을 넣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하지만 또 그렇게 너무 티나게 우리 한국팀을 도와주면 같은 팀원들에게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천재축구 테크니션답게 92년 전통의 월드컵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무려 등시스트라는 최초의 화려한 테크닉을 선보이며 각도가 살짝 비껴 날아온 우리 코너킥을 자신의 등으로 절묘하게 궤도를 수정시켜 우리 동점골을 만들어준 후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교체되어 경기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의 마지막 클로징에서 했던 예언은 바로 가나전 때까지만 해도 아직 냉동 타임캡슐에서 해동당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최종 비밀무기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흡사 코리안 루니를 보는 듯 일단 생긴 것부터가 람보르기니 황소를 닮아 완전 터프하고 또 실제 스타일도 엄청나게 파워풀한 우리 황희찬 선수가 이제 완전히 해동을 마치고 전자레인지에서 나와 마지막에 큰 일을 하나 터뜨려줄 것으로 기대했고, 역시나 그는 황희찬다운 통쾌한 플레이로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16강 진출 기적에 방점을 찍어주었습니다. 한 가지 옥의 티가 있다면 골을 넣은 다음 아놀드 아저씨 흉내를 내며 근육이 빵빵한 양팔을 플렉스 해준 것까지는 멋있었는데 갑자기 우통을 벗어 던지며 주심에게 옐로우 카드를 한 장 먹은 것입니다. 차라리 아예 그냥 우통을 모두 벗어 그 멋진 상체 근육과 무슨 세탁기 호수같이 굵직굵직한 초콜릿 복근을 보여주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양 옆으로 찌찌가 마치 작은 눈처럼 드러난 민망하게 생긴 선수용 브라자, 그러니까 바바리맨 같은 경우도 차라리 다 벗고 있는 것보다 거기다가 벨트만 하나 차고 있는 것이 더 무섭듯 또는 양말만 신고 있는 것이 더 파괴력이 크듯 아무튼 저 빛과 어둠이 혼재하는 브라자는 좀 그랬습니다. 그 찌찌 브라자만 빼고는 우리 황희찬 선수는 최고였습니다. 죽은 경기도 살려낸다는 화타 해결사다운 진짜 최고의 킬러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무척 기뻤습니다. 참고로 지난 경기의 영웅인 이강인과 조규성 선수 또한 비록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어제 둘 다 완전히 날아다녔습니다. 특히 조규성 선수는 포르투갈 선수들에게 몸싸움이나 스피드에서 전혀 밀리는 것 없이 진짜 이번에도 골을 넣을 뻔했던 적이 두어 번 있었고 또 중간에 진짜 그림 같은 패스까지 찔러 넣는 모습을 보여주어 앞으로 있을 16강전에서의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기분 좋았던 부분 하나가 바로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입니다.
벤투 아저씨가 저보다는 축구에 대해서 당연히 한 500만 배는 더 잘 알기 때문에 감히 그의 전략이나 판단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많은 축구 팬들이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축구 신동 이강인의 가치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벤투 아저씨는 그런 이강인에 대해 못 믿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심지어 이번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할 뻔도 했을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지난 가나전에서 천재다운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이후 드디어 이번 경기에는 선발 출전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는 순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그 고집쟁이 벤투 아저씨의 마음을 돌렸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게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호날두와 사전에 눈맞춤을 한 후 정확하게 날두의 등으로 코너킥을 배달시킨 것도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즉 이번 16강 진출의 기적은 바로 이강인의 발에서 시작해서 날두의 등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손흥민 선수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또는 비난을 했던 것처럼 지난 몇 경기에서 손흥민의 플레이는 그리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세계 최고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이자 피겨의 김연아처럼 진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우리에게 온 천재 운동선수로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 그의 어깨는 5천만 명의 국민과 팬들의 무게로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월드컵 직전 설상가상으로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하던 중 상대 선수와 충돌하며 무려 얼굴뼈가 골절되어 버렸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다리뼈가 골절되는 경우는 많지만 다리뼈는 크고 두껍고 반면 얼굴뼈는 너무도 얇고 약합니다. 게다가 그가 다친 곳은 얼굴 중에서도 광대뼈처럼 단단한 곳을 다친 안면 골절이 아닌 바로 가장 얇은 눈 주위 뼈들을 다쳤기 때문에 안화 골절이었던 것입니다. 얼굴에 작은 성형수술 받은 누나들도 보면 꽤 오랫동안 얼굴이 퉁퉁 불어있는 상태로 지내야 하는데 무려 얼굴뼈가 그것도 큰 충격으로 부서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건 전혀 작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월드컵 경기에 나가지 않는 것이 누구나 수긍할 만한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특히 돈이나 자기 개인의 욕심이 아닌 늘 타인과 국가 그리고 팀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훌륭한 인성을 가진 우리 등날두 같은 경우라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아주 당연히 안전빵으로 당장 출전 불가 선언하고 그냥 그 비싼 집에서 소파에 앉아 커다란 TV로 편하게 경기 중계만 보았을 테지만 어리석은 손흥민은 마스크까지 만들어 쓰고 결국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합류 소식과 함께 이번 월드컵은 다시 우리나라와 우리 축구 팬들에게 희망과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갑자기 저 마스크가 또 희한하게 그 황희찬 찌찌 브라자랑 비슷하게 보여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마스크를 쓰면 시야가 대략 절반 가까이 가려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는 시야도 있지만 선수들에게는 양옆으로 보는 주변 시야도 중요한데 그게 방해를 받게 되는 데다 또 경기 내내 땀으로 인해 마스크가 흘러내려 깝깝하고 더운 것은 둘째치고 일단 물리적으로 시야가 막혀있는 상태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또 저 마스크를 하고 있다고 한들 저기서 또 충격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영구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 헤딩은 당연하고 몸싸움조차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경기 모두 아마 손흥민의 부모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많이 걱정되고 가슴 아프셨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몸을 전혀 사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회만 되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상대방의 어깨와 머리가 보이는 상황에서도 헤딩도 적극적으로 시도했을 정도로 손흥민은 무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카메라에 살짝 비친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을 보면 거의 눈이 감겨 있을 정도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저런 상태로 매 경기 90분을 전력으로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축구는 물론 무릇 세상 모든 것이 다 결과론적이어서 결과가 좋으면 다들 그 과정에 대해서도 후하게 해석하며 칭찬하기 바쁘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마치 커다란 죄인이 된 양 그 패배의 울분을 쏟아낼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그렇다 한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이고 또 건달은 싸워야 건달인 것처럼 프로는 이겨야 프로입니다. 얼굴이 아작이나 아직 붓기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장에 나가야 하든 또는 1무 1패의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 1위로 이미 진작에 16강 티켓까지 받아놓은 세계 최강팀과 싸워 이겨야 하든 또 그런 상황에서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가 뛰지 못해 후방이 불안해졌든 어쨌든 이런 주먹으로 돌 때리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프로는 그렇거나 말거나 이겨야 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는 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이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진정한 프로입니다. 단지 프로 축구 선수들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다들 전 세계 최고 프로 국난 극복러들인 것처럼 우리 선수들 역시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몰렸는데도 기어코 거기서 또다시 기적과 드라마를 만들어내며 죽음 1초 전까지 갔다가 여지없이 다시 돌아오는 세상의 모든 프로 중 가장 무서운 프로인 바로 프로 불사조들입니다. 이제 다시 게임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우리 불사조들이 어디까지 살아남을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손흥민 선수, 남은 경기 얼굴 생각하지 말고 딱 지금처럼 무모하게 뛰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 얼굴 못생겨도 사는데 딱히 지장이 엄청 큽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에게 올 게 아니라면 항상 몸조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찌찌 선수, 이왕 해동된 거 다음 경기에서는 지금 렌즈에서 해동 중인 또 다른 괴물인 김민재 선수와 함께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아주 파워풀하고 무서운 코리안 사커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승리의 가장 큰 주역이자 남몰래 뒤로 또는 등으로 선행을 베푼 숨은 스타 날두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 네티즌들에 의해 한국 시민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날두 지금 맨유에서 쫓겨나 백수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취직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한국 불사조 대표팀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